글자가 안 보여서 틀렸잖아요. 이제 다 녹화 또 끝나고 있으니까. 내분비샘에서 생성되어 혈액으로. 혈액으로 분비. 기관 특이성 이거 뭐냐? 뭐예요? 모르겠는데요. 얘는 세포 또는 표적 기관에만 작용. 수용체. 기관 특이성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에잉? 그게 그렇게 돼요? 여기는 아마 수용체를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저 반대. 이게 하면서 날라가 버려가지고 쌤도 이게 막 바뀌고 이랬거든요. 여기가 수용체. 이거 지워야 된다는 아니? 기관 특이성이 생기는 이유가 그 기관에만 그 호르몬 수용체가 있어서거든요. 그래서 수용체라고 적어주시고 여기에는 뭐 기관 특이성 또는 표적 특이성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특이성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미량으로 생리작용 이렇게 되고 척추 동물의 경우 종특이성 이게 뭘까요? 호르몬이 종특이성이 없어. 예를 들어서 돼지 인슐린을 내 몸에 넣어도 인슐린처럼 작용해. 그래서 척추 동물의 경우는 종특이성이 없다 이런 특징이 있다.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고 항체 생성이 안 된다. 이거 뭐 왜 비워놨냐 이거?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것도 똑같아 알러지랑 땅콩 같은 것도 우리 원래 작용 안 하는데 할 수 있잖아. 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간혹 생각은 다른 생물의 호르몬을 간혹 내 몸에 넣더라도 척추 동물끼리는 종특이성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아셀틸콜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처방하기 전에 먼저 나와보고 테스트한 다음에 처방하게 됩니다. 혹시나 다른 동물끼리 써야 된다면 요즘엔 안 쓰고. 기능 기록실. 물질 대사 적어주시면 되고 음. 여기에는 TSH 우리 약자로도 기억하자.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고 확인의 호르몬은 안티 두렉션 호르몬 ADH 수분 제흡수 촉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자 빼도 돼. 근데 정식 명칭은 제흡수라고 하니까. 티록신은 잠시만 나 이거 반대로 했는데.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티록신 분비 촉진이야. 얘가 물질 대사 촉진. 잘못 말했네. 인슐린은 혈당 감소. 근데 이제 혈당 감소 포도당을 라고 표현해도 돼. 그치 글리코겐 합성 촉진. 책마다 젠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겐이라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읽는 방식 차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세요. 교수님들은 이 둘 다로 다 안 읽어. 뭐 이상하게 읽으실 테니까 너희 알아서 알아들으면 돼. 자기 나온 대학의 교수님이 한 대로 그대로 따라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글루카곤은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혈당은 상승되고 합성은 억제하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포도당 분해를 아니죠. 글루코젠 분해를 촉진한다. 글리코젠 분해를 촉진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합성을 억제한다.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부신 겉질에서 나와. 부신을 이렇게 부신이 부신장이라고 했잖아. 신장이 있으면 여기 부신이 있고 얘를 이렇게 반으로 탁 쪼개서 보면 겉부분이랑 속부분이 나누어져. 그래서 이 겉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게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다음에 속에서는 에피네프린이 주로 만들어집니다. 이거 똑같은 이름 아드레날린이라고 했죠. 요거 되게 많이 헷갈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얘 역할 뭐예요? 혈당 높여, 혈압도 높여, 체온도 높여. 이런 역할을 교감신경에서 나오는 애들이 하는 역할들을 대부분 하고 당질 코르티코이드도 혈당을 높여. 이거에 대한 약간 진화학적 얘기는 해드렸죠. 혈당 높이는 호르몬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줬던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우리가 혈당을 낮춰야 될 일은 정말 드물었거든요. 이렇게 에너지가 남아돌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 지구 전체적으로 봐도 없어.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 한 10억 인구만 혈당이 남아 돌고 나머지는 다 부족해가지고 굶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사는 편에 속해서 잘 먹고 잘 사고 이렇게 비만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못 먹어서 이렇게 말라 있으니까 그런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에피네프린 이거 얘기했고 그래서 요거 옛날에는 겉질을 겉피자 써가지고 피질이라고 했었어. 이 단어도 알아두면 좋다. 속질을 안 숫자 내부 숫자 써가지고 수질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였더라? 뭐 어떻게 외웠었는데? 코, 티, 솔, 고르티솔 아니에요? 호피고생. 발, 로, 스, 대, 로, 피질. 아, 별로 외울 게 없네. 여러분이 알도스테론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만 언급했었거든요. 이런 게 있어. 이게 누구랑 상대 언제 그랬어요? 얘가 당질 코르티코이드고 뭐야 왜 이래 글자 얘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야. 근데 우리가 이제 안 배우거든요. 또 얘는 체내 칼슘 농도를 조절하고 그런 게 있는데 옛날에 그 얘네가 부신 피질에서 나온다는 걸 외우기가 어려웠어. 지금은 우리가 몇 개 안 배우거든요. 네,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막 한 진짜 다 배웠어. 그때는 때려 박던 시대라서 필요 없는 것도 다 하다 보니까 이제 부신 피질에 이제 코티솔이랑 알도스테론 사는 거 코알라 피부 막 이렇게 외웠던 거 같거든요. 부신 피질에서 얘네가 나온다고.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제 거의 안 나오니까 혹시나 언젠가 쓸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코알라 피부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언젠가 기억이 나. 뭐 전문 일반 지우개 어디갔지? 삑삑거리. 좀 이제 바닥에 반지. 바닥에 있어? 어제 만졌습니다. 내가 반지는 아니고 짧은 거. 이렇게 좋아 오늘 빠른데 뭔가 네. 항상성 체내를 유지하려는 성질 대표적으로 항상성 할 수 있는 게 체온 그쵸 또 삼투. 또 혈당을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절해주고 있고 이 세 개 다 누가 컨트롤해줘? 지당하고 간내 또는 간내 시상하부가 해준다고 여기 시상하부 적으면 되겠죠. 기량작용은 두 가지 요인이나 원인 물질이 같은 기관에 대해서 반대로 작용시키는 거. 인슐린이랑 글루카곤처럼 이렇게 반대로 작용하는 애들. 음성 피드백은 뭐였니? 결과가 그렇죠. 원인을 억제하는 조절 방식 잘 하네. 양성 피드백은 뭐겠냐? 반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결과가 원인을 촉진하는 경우. 아 그죠? 네. 이게 양성 피드백. 실상할 때 나오는. 맞아. 맞아. 내가 가르쳐 줬었니? 이렇게 똑똑하네 오늘들. 양성 피드백은 우리 몸에서 예시로 나오는 거 여러분 석사 할 때까지 두 개밖에 없어. 아까 말했던 옥시토신이랑 왜냐면 박사 과정은 내가 몰라 안 했으니까. 옥시토신이랑 그 다음에 방광 조절해서 방광이 수축할 때 오줌이 다 배출되기 전까지는 계속 양성 피드백만 작용해서 한번 오줌을 누기 시작하면 멈추기 힘들어. 물론 여러분이 꽉 잡으면 안 나올 수는 있으나 고통을 조금 느낄 겁니다. 몸에서는 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로 조절할 수는 있으나 그건 진짜 의지의 한국인만 가능하시고 이것들이 대표적으로 양성 피드백이 됐고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얘가 시상하부에서 나온다라는 거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저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 시상하부에서 내하수체 전엽에다 보내. 그러면 이제 이거를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냐면 시상하부 말고 내하수체 전엽에는 TRH 수용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 맞는 말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수용체가 있으니까 얘한테 작용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쉽게 안 줍니다.
또는 TRH가 뇌합체 전엽에 작용할 때 시상하부가 조절한다 이런 식으로 묻는다던가 맞는 말입니다. 네, 말을 어렵게 해서 틀리게 할 수 있으니까 뇌합체 전엽의 얘를 자극해주면 TRH가 사실은 옛날에는 TRSH였어요. TR TSH인가? 이렇게 불렀었어. 근데 한 번 줄이고 두 번 줄이고 이제 이렇게 했어. 비슷하게 생긴 다른 물질이 있거든요. TRSH 다른 물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얘도 사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갑상샘이 자극되면 디록신이 나온다. 그래서 얘 이름에 대한 기원도 우리가 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체온도 올라가고 물질 대사가 촉진되니까 혈당 어떻게 될 것 같아? 올라가죠. 잘 생각해. 뭐 깨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 얘는 ATP랑 열을 많이 내고 싶어. 혈당은 떨어지는 쪽으로 작용한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잘 안 물어보지만 네. 이거 생각해낼 수 있겠나? 보통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포도당을 깨서 열이랑 이런 걸 내기 때문에 조금 혈당은 떨어지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고난도 문항에서 잘 안 물어보지만. 이건 그림이 많아서 편하구나. 내가 안 그려도 돼. 100ml 그러면 0.1g이에요. 어디? 뭐라고? 보통 1% 생각하면 돼요. 1%. 그러면 1리터 있으면 설탕이 포도당 1g 있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죠. 아니 1리터면 10g 있는 거죠. 100mg이 1g이죠. 아 1000ml가 아니고 이게 100ml예요? 아. 아 포도당 우리 정상 농도는 1% 정도라고 하고 이제 가끔 뭐 포도당 수치 측정 2,700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경우에는 이제 2,700mg이 실제로 이렇게 분해가 안 되고 있는 경우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바로 인슐린 나와서 떨어질 수 있는데 이제 정상인은 여기까지 안 올라가. 정상인은 1,500도 잘 안 가는데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제 딱 먹고 나서 한번 뽕이 왔다가 이렇게 몽롱 했다가 인슐린 맞으면 내려가는 거고 안 맞으면 그대로 사망하실 수도 있어. 등산 같은 거 하시다가 막 하시거든요. 우리가 공부하다가 당 떨어진다든지 그런 얘기는 거의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기분 탓이야 기분. 우리 몸에 충분히 많은 지방과 탄수화물이 이미 우리 충분히 먹고 있기 때문에 당이 안 떨어져. 그래서 당 떨어지는 것 같아서 간식 챙겨 먹으면 살만 찔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물론 이제 힘이 나긴 합니다. 먹으면 순간적으로. 근데 떨어지진 않을게요. 우리는 충분히 에너지가 많아. 이제 요 과정이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당량을 조절하는 거는 신경도 영향을 미치고, 그죠? 그다음에 호르몬도 영향을 미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경로를 다 아시는 게 베스트긴 해요. 일단은 단내의 시상하부에서 조절하는 건 맞아. 근데 신경으로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쌤이 강조했었던 것 같은데 이 자리는 알파세포, 베타 세포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 고혈당의 혈액이 자기한테 지나가면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나와. 그래서 스스로도 조절할 수 있지만 얘가 컨트롤할 때는 신경으로도 조절할 수 있어. 이해되시죠? 얘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그래도 얘가 더 상부의 지시를 받을 수 있어. 이해되시죠? 얘 혼자도 할 수 있고 조절은 얘가 주로 한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지면 얘가 무조건 우선이야. 얘가 하라는 대로 해. 근데 없이 고혈당 오면 그래도 인슐린 분비해준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헷갈리는 게 알파가 글루카곤이고 베타가 인슐린인 거. 뭐 옛날에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알려줬었죠. 네. 그래서 글루카곤이 혈당 높이고 얘가 혈당 낮추고 알파가 로마에서 기억 같은 거고, 그죠? 화살표 방향도 되고 글루카곤도 되고 알파만 외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요거 간에서의 농도 같은 것도 혈당을 떨어뜨린다는 건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거고
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인슐린은 동화를 촉진한다. 맞는 말이란 말이야. 어렵게 들리지만 포도당으로 글리코겐을 만들기 때문에 합성이잖아. 그래서 동화를 촉진하는 게 맞아요. 이해되시죠? 예,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 맞지 하지만 문장으로 그냥 갑자기 때려 박으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교감신경에 의해 조절될 때 이게 문제. 이게 경로가 두 개인 게 알파 세포도 직접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글루카곤을 혈당 올릴 수도 있는데 교감신경이 부신 속질에서 연결돼 있어. 부신 속질이 뭐 있는지. 그래서 혈당량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요거 말고 또 있잖아요. 방질 코르티코이드도 여기는 표시 안 돼 있지만 방질 코르티코이드도 혈당을 증가시킬 수 있어. 얘 다른 이름 뭐였니? 코티솔. 코르티솔 또는 코티솔이라고 합니다. 얘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공부할 때 특히나 당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쌤이 표현하는 거는 공부할 때 너희들 스트레스 받잖아. 스트레스 받으면 얘가 나와. 그럼 혈당이 올라. 그래서 당이 안 딸려줘. 알겠죠? 배는 고플 수 있다. 당을 쓰긴 쓰니까 혈당을 높여가지고 순간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배가 빨리 고파질 수는 있으나 당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그럼 그 당뇨병 걸리신 분들 운동하면 좋다는 게 그 물질 대사 촉진해서 그 혈당 낮추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당뇨병 걸리신 분들은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이 글리코겐이 간에도 저장이 되는데 근육에도 저장이 많이 돼. 결국 그걸 소비를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근육이 많으면 혈당이 높아져도 근육 자체가 또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주거든.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당이 들어와도 근육에서 좀 커버 쳐줄 수 있기 때문에 운동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과하게 하시면 당 조절이 안 되니까 바로 골로 가시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당뇨 걸리면 당뇨가 흔해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진짜 위험한 말이거든요. 관리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글자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못 채운단 말이야. 한번 채워볼래요? 방금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한번 채워봅시다. 이왕이면 안 보고. 내 몸 혈당이 높아. 그럼 낮춰야 될 테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안 보고 이 경로를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1학기 기말고사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진짜요?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할 겁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살 빠지는 거 맞는데 근육도 같이 빠져. 안 좋다고 다이어트 측면에서 보면 엄청 안 좋습니다. 기초대사량이 워낙 낮아져 버려서 이렇게 빠지면 폭식하면서 엄청 빨리 쪄버려. 요요가 심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굶는 걸로 다이어트하면 안 좋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근육이 같이 빠져버려서 기초대사량이 줄어가지고 살이 빨리 쪄. 그것도 한번 챙겨만 보세요. 이런 건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이 대학교 내용인데 왜 들어가 있지? 예. 만들 때는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디 뺏겨오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주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여기서 특수사항을 부여해서 여러분이 음성 피드백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또 TSH 이 과정 물질 대사 일어나는 게 잘 일어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냐,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특이하게 내는 경우가 있었고 쌤이 몇 가지 안내해줬어.
얘가 고장나면 예를 들어서 정상일 때 얘의 농도는 1, 얘의 농도는 1, 얘의 농도는 1이라고 하자. 1 분비되면 얘가 1 분비되고 1 분비된다고 했을 때 얘가 고장나 버렸어.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 티록신이 분비가 안 되고 티록신 농도는 떨어지겠지. 1보다 낮아지고 계속 공기. 떨어질 거고. 네. 그럼 얘가 안 나오니까 음성 피드백이 안 일어나고 안 나오니까 더 나오라고 명령하겠죠. 그죠? 1보다 높아지고 얘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갑상샘이 고장나면 이렇게 되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문제로 나올 때는 이걸 알려켜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먼저 줘. 이걸 먼저 주고 어디가 고장났냐고. 디옥신 농도가 정상보다 낮아지고 쟤네 높아졌다. 근데도 물질 대사가 제대로 안 일어난다. 그럼 어디가 고장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고장났을 때, 여기 고장났을 때, 여기 고장났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다 고장내보자. 이거 고장내면 어떻게 돼? 다 분비가 잘 안 일어나. 잘 안 되고, 잘 안 되고, 잘 안 되고, 체온도 떨어지고. 맞지? 그럼 여기 고장나면 많이 분비되고, 분비 안 되고, 분비 안 되고, 체온도 떨어지고.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면 쉬운데 문제로 보면 어렵다. 그다음에 체온도 어디서 조절해? 시선하고 맞네. 시상하부가 컨트롤 해줍니다. 열 발생량 조절. 뭐 조절 이렇게 돼 있네. 열 발생량 조절. 뭐 조절? 뭘 조절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이미 적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아니 그러니까 저 앞에 발생량 조절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게 들어갈 수 있어요. 발산량, 발생량. 모르겠네. 뭐 에너지 소비 조절 이런 건가? 쌤도 잘 모르겠다. 여기는 비워두세요. 적절한 말이 있겠죠. 생각해서 보는 거예요. 네. 이제 여기를 좀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저온 자극이라는 게 춥다는 뜻이야. 지금. 네, 지금 내 몸이 춥다라고 인식하셔야 되는데 지금 더우니까 저온 자극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계속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온 자극을 받았다. 지금 춥다. 이 상태로 시작해야 돼. 추우니까 체온을 높여야 되고 맞죠? 네. 체온을 높이려면 열 발생량은 어떻게 해야 돼? 증가 체온을 높이고 싶어. 그럼 열 발생량 증가시키고 열 발산량 줄여야죠.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열은 줄이고 많이 발생시키면 체온이 올라가겠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온을 올리려고 티록신이 많이 분비되겠죠. 그 다음 네. 신경에 의해서 조절되는 게 여기 두 개가 있어.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이 항상 어려웠거든요. 신경에 의해서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혈관이 어떻게 돼? 수축 대체로 수축이라고 했다. 대체로 어디 거는 이완이었어. 동공 그래 소화기관으로 가는 거. 그치 지성아? 소화기관으로 가는 거는 이완시키면 혈액량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줄어듭니다. 혈압이 떨어져서 압력 쫙 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수축시키면서 발산량을 감소시키고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 에피네프린도 디록신도 얘는 혈당까지 높여주니까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과정 머릿속에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도 고온 자극 즉 덥다는 뜻이야. 더우니까 온도를 낮춰야겠죠. 그러면 발생량은 어떻게 해야 돼? 높이고 줄이고 발산량 발산량을 높이고 그죠? 발생량은 낮추고 발산량은 높이고 이렇게 해서 저걸 떨어뜨려야 될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요거 제일 많이 헷갈리고 그 다음 그래 여기는 부교감 신경이 기류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교감 신경이 작용 안 하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된다는 거. 고난도로 나온 저기서 물어보겠죠. 부교감 신경 작용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틀리면 안 된다. 강조해도 많이 틀려. 그래서 차라리 모의고사 때 저런 게 나와서 너희가 많이 틀려봐야 다음엔 안 틀리는데 이게 알고만 있다가 막상 수능에 나오더라고 항상. 그럼 그때 틀려가지고 마음이 안 좋습니다. 여기 채울 수 있겠죠 표? 예. 삼투압 요거는 한번 지금 채워보세요. 여기 물음표 뒤에.
되면 그날 수업하지 말고 되면 1시간이라도 하자. 언제라고요? 금요일이래. 금요일. 뭐지 저 뱁새 같은. 맛있냐? 단 거랑 단 걸 먹네. 이거는 너무 세요. 너무 세요. 펩시 콜라 제로는 코카콜라 제로보다 맛있다던데 사실이지. 먹어본 사람 없니? 펩시 제로? 펩시 제로 성분 알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맛없어요. 아스파탐. 코카콜라 제로는 아스파탐이거든요. 그 진짜 맛없어요. 선생님, 응? 그 콩팥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응. 그 중 하나 기증해도 응. 기능이 작동을 하잖아요. 응. 효율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장이 있을 정도로 떨어져요. 격한 뭔가는 다 못하게. 조심하긴 조심해야 돼. 콩팥 기능이 두 쪽 있다 한쪽 있으면 한쪽 기능이 엄청 향상돼가지고 맞춰주긴 하지만 그것도 무리지 사실. 자기 몸이 무리지. 음. 그리고 집안 내력이 있으면 제가 안 되지 그러면 주면 안 되지. 근데 뭐안 줄 순 없잖아요. 부모님이나 자식이 그거 하면 부모님이 그러면 자기도 그럴 확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럼 부모님 돌아가실 때 다시 받아야 돼. 네? 오. 거의 돌아가실 것 같은데 내가 다시 받아야 돼. 이거 해봅시다. 항인효 호르몬은 어디에 작용해? 심장. 심장 또는 콩팥. 수분 제흡수 촉진하고. 그래서 표적 기관에는 다시 그럼 이 말을 다르게 하고 싶어. 신장에만 작용한다. 그러면 콩팥에 뭐가 있다 해주면 수용체가 ADH 수용체가 콩팥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러시면 안 되고. 요거 삼투압이 어디 삼투압 말하는 거예요? 오줌. 몸. 오줌 삼투압이야 이게? No. ADH가 촉진됐잖아. 제흡수가 많이 일어났고 바디가. 이게 체액의 삼투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적혀 있더라도 상황 보고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체액 삼투압 여기 어떻게 된다 그래서 감소. 오줌의 양은 감소. 물을 제흡수해서 흡수해서 내 몸에 저장하는 거니까 오줌은 증가. 오줌 농도. 삼투압이 어려우면 농도로 하라고 했죠. 물론 이 방법이 대학교에는 안 먹힙니다. 대학교에서 삼투압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농도요 하면 이제 교수님이 바로 스레파를 바로 날립니다. 하지만 생투까지는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 알겠죠? 이거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높아지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뒤에 우리 형성평가 문제 있죠. 거기에 호르몬과 항산성 파트가 있을 거야. 그 부분만 풀고 시작. 여기 파트에서 기출문제 어려운 거 이런 거는 다음 주에 내줄 테니까. 없나? 어디요? 호르몬 문제 아예 없나? 그러는가? 아, 여기 앞에 이건가요? 없네. 나 안 뽑아줬네. 원래 예상진도 빨라져. 그러면 일단 쉬자 바로. 그거야? 한 문제 몇 문제 있어? 네. 오케이. 이거 풀자. 이거 풀고 시작. 몇 번째? 네개. 렌즈 여기 있어. 거기 보세요. 면역도 바로 한번 풀어봐라. 우리 면역 하기 전에 어느 정도 모르는지 다시 기억해내고 면역까지 풀어보세요. 그래도 면역은 그래도 좀 최근에 배웠는데 안 까먹었지 않을까요? 제발 그렇길 바라. 모든 과학
한번 가보면 너희가 1단원을 제일 잘한다. 이제 공부 시작해야죠. 1단원 하고 2단원쯤 가서 안 하고 이러니까 1단원만 하니. 재승쌤도 그만하셨어요. 아 진짜. 그게 근데 진짜라니까. 화학은 1단원 중에 1단원밖에 못하잖아. 생활 쏘요. 전체 1단원을 못하잖아.